예, 인플레이션 문제가 또 얘기가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아예 뭐 바이든플레이션, 바이든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 소셜 미디어에서 트렌드, 트렌드어로 해시태그로 요즘 막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이든플레이션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설문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스카이노바라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미국인들 거의 대부분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 좀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조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처음 2020년 1월의 상황에서는 이때는 이제 팬데믹이 터지기 전이었죠. 팬데믹 터지기 전의 상황에서는 일반 소비자 물가가 핵심 소비자 물가보다 낮았습니다. 예. 그 오름세가 인플레이션이 낮았던 것이죠. 그런데 핵심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더 높았다. 일반 물가 상승률은 더 낮았다. 이것이 교차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바로 올해 1월 달입니다. 올해 1월 달에 바이든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던 그때에 이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바뀌어서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확 올라가고요. 그리고 덩달아서 지금 핵심 소비 물가 지수도 핵심 CPI도 지금 덩달아서 같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바이든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갑자기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당연히 바이든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야. 문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일단 도표를 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올랐다, 매우 많이 올랐다라고 답한 분이 18%, 올랐다라고 답한 분이 43%, 어느 정도 조금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27%,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이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7%가 잘 모르겠거나 올랐거나 오른 것 같아.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87%,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올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고요. 2% somewhat decrease,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었다, 물가가 줄어들었다라고 답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정신 나간 사람은 늘 있으니까 decrease, 물가가 확 줄어들었다, 이 1%, 물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0%, 물가가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미친놈은 없는 것으로 다행입니다. 그나마. 근데 물가가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3%나 된다라는 것은 좀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한 3%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47%가 매우 우려한다. 36%는 어느 정도 우려된다. 잘 모르겠다. 이게 10%고요.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아예 뭐 걱정 없다. 7% 정도가 걱정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지식이 높은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오른쪽 표가 그런 이야기인데요. 경제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려하는 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그럼 62%, 나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라는 사람은 매우 우려된다라고 답한 사람이 62%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경제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또 다른 표인데요. 정치적인 문제로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정치 입장에서 봐서도 인플레이션 중요하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라고 답한 사람 중에는 75%가 매우 중요하다. 19%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뭔지를 좀 알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95%, 90 몇 퍼센트, 90%가 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이 인플레이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느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한 것이었는데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답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덕분에 내가 투자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보았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네거티브가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도표의 밑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펜딩 파워,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은 아주 나쁘고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답변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65%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지출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 자기 지갑을 닫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런 가계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좀 심각하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사이에 87.7% 올랐답니다. 렌터카 비용이. 그나마 렌터카를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렌터카가 없답니다.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왜 렌터카가 없냐? 하도 불경기가 오래되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자동차들 다 팔았다는 거죠. 렌트카 회사들이. 그 지금 차가 없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렌트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는. 중고차 가격은 45.2% 올랐고요. 가스 비용도 45.1% 올랐습니다. 세탁기 값이 29.4%, 30% 정도 오른 겁니다. 세탁기가. 항공료도 올랐는데요. 24.6% 올랐고요. 그리고 호텔 16.9%, 집에다가 놓는 가구, 퍼니처죠. 가구도 8.6%, 베이컨 값은 8.4% 올랐고 텔레비전 값도 7.6% 올랐고요. 과일 값 7.3%, 신발 가격도 6.5% 올랐습니다. 싱싱한 생선, 이거 생선, 날 생선 6.4%, 세차 5.3%, 우유값도 5.6% 올랐고 집 임대비도 2.3% 올랐다.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안 오른 게.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죠. 하여튼 바이든 플레이션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할 텐데 뭐 정책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를 저희는 바라는 것이고요. 이 뉴스는 지금 이제 바로 뒤이어서 전해드릴 뉴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바이든의 인프라 지출 계획이 과연 또 앞으로 다가오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더 높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지금 내놓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상당히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예.